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명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보건소장 이현숙입니다. 오늘 언론 브리핑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단연간에 걸친 신종 감염병 위기를 통한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 다가올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광명시의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PPT 화면으로 간단하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험한 신종 감염병의 위기들입니다. 2003년에 사스가 대만 쪽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까지 거의 한 달이 좀 안 걸리고 거기에 따라서 17명의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사스 환자는 없었고 사망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한 6년쯤 지나고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가 생겼습니다. 멕시코 쪽에서 시작을 해서 넘어오면서 우리나라에도 75만 명이 발생을 했고 263명이 사망을 하고 그 백신 접종을 함으로 인해서 그 신종플루가 정리가 됐었습니다. 2015년에는 너무나 잘 기억하시겠지만 사우디 쪽에서 그 중동에서 들어온 메르스 때문에 186명밖에 생기지 않았지만 38명의 사망자를 냈고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사망자를 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지금도 환자는 생기고 있는데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그 저희 국민의 누적 발생률이 3,457만 2,554명으로 그 누적 발생률 67.2%입니다. 이거는 그 감염병 통계가 올 때까지의 기록이고 그 다음에 35,605명의 코로나 환자로 인한 사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초과 사망이나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6년 간격이었다가 6년이었다가 그 다음에 5년으로 줄어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생기고 나서 지금 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인 저로서는 앞으로 이런 것도 생기면 안 되는데 하지만 생길지도 모른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한 거기 때문에 이 시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 건지를 고민하게 되는 시점이 됐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그래서 코로나19에서 저희가 정말 많이 배운 거는 코로나19는 그냥 감기 같은 감염병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감염병이 사회 전체에 경제든 문화든 어느 쪽에도 모두 다 큰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이런 신종 감염병이 생겼을 때는 좀 더 부유하거나 넉넉한 사람보다는 가장 취약계층인 저소득이나 어린 사람이나 면역 저하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그 다음에 이게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의사 결정을 해야 하고 그거에 따라서 그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감염병 위기 대응에 그 한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인력은 있지만 전문 인력을 얼마나 더 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과제를 남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가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 사망자가 많았던 취약계층 어르신이라든가 면역저하자라든가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집중 보호하고 관리할 건지 앞으로 생기는 감염병에서 이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문제와 그 다음에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보건소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광명시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리고 민간협력과 소통체계가 강화된 상태에서만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서 감염병을 이겨내갈 수 있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더 강화할 건지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강화하기 위한 감염병 전담 조직은 어떻게 두고 거기에 어떤 전문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건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명시가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할 거냐? 그럼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시켜보자. 이거는 사람도 그렇고 그 물품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장소, 검사할 수 있는 곳, 시설, 그리고 그걸 지휘할 수 있는 인력, 그리고 전문 인력으로 검체를 채취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인력들의 필요성을 되게 많이 점검을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코로나19 때도 광명시가 가장 평가를 높게 받았던 거는 시민들이랑 함께 해서 좀 더 마스크 쓰기도 전국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 광명시가 가장 높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의 협력 체계를 어떻게 더 감염병이 생겼을 때 안전망으로 구축할 수 있을지, 의료기관도 포함되고 약국도 포함되고 시민사회 NGO들도 모두 다 포함하는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감염병에 대해서 고위험군이 요양시설에 있거나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훨씬 더 보호를 많이 해야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염병 대응센터라는 하드웨어와 그 안에 소프트웨어를 채우는 감염병 대응센터를 건립하기로 광명시가 결정을 짓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했던 노력을 본다면 그 전까지는 감염병 대응 인력이 어느 팀에 한 명, 두 명 정도로 유지를 하다가 코로나가 생기니까 2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팀이라도 만들어 보자 해서 감염병 관리 센터 팀이라는 걸 만들었었습니다. 최초로는 20년에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이걸로도 안 되고 21년에 훨씬 더 확산되면서 환자 수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감염병 관리과를 신설하게 됐고,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 감염병 관리과가 감염병 관리팀하고 그리고 예방을 중점으로 관리하는 예방팀, 그리고 병의원과 의학단체들의 연계를 담당하는 의학팀, 그리고 영유아모성팀은 어린 나이에 접종과 그다음에 임산부들의 접종이 감염병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 아우르는 팀들을 모아서 감염병 관리과가 현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감염병 관리과가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그래서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병 대응센터는 신종 감염병 실현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평상시에는 사무실 공간으로 쓰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센터로서의 역할을 훨씬 더 신속하게 전환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별진료소, 호흡기 클리닉 등을 갖춘 감염병 대응센터를 만드는데, 이 위치는 저희 광명시 보건소 부지 내에 시립요양센터 수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워포인트에 점이 안 보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노란색으로 있는 감염병 대응센터 있는 자리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부산 쪽이고요. 밑으로 광명 시립요양센터가 있어서 요양센터가 감염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분들과의 동선을 가장 많이 분리하고 그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그리고 시민들도 접근하기 편한 상태로 감염병 대응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은 2022년 9월에 시작을 해서 2022년 10월에 지방대정축제 심사받고 23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해서 용역 완료되고 난 다음에 24년 4월에 저희가 여기 있는 보건소 부지가 몽땅 다 옆쪽으로는 아닌데 이 부지만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 관리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승인을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 5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올해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5월 15일부터 한 20일 사이에 준공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면 이사를 좀 하고 정리를 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는 거는 25년 7월에 센터를 개소하면서 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세요. 그래서 조감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양센터랑 격리를 하고자 해서 그쪽이 요양센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랑 약간 떨어지고, 혹시 요양센터 어르신들이 이 공간이 없어지면서 산책할 공간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엘리베이터를 놔가지고 필터 타고 올라오시는
병원에서 다시 산책을 좀 더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가면 보건소이기 때문에 보건소 쪽으로 휠체어를 타고 다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 쪽에 있는데 일부 저희가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어서 그렇게 되면 보건소 쪽으로 예쁘게 더 산책로를 만들어서 양쪽으로 다 다니실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짓는 거에는 여기 보면 여기는 사무공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일을 하게 되고, 유사시에는 여기가 몽땅 상황실로 다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접근하는 공간은 이쪽으로 오면 저쪽이 정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쪽에 환자 바깥쪽에 코로나 때 검사하다 보면 초창기에 사무실 못 들어오게 하니까 화장실 가는 게 되게 많이 불편해하셔서 이쪽에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부 환자이긴 한데 대규모 유행대가 아니고 소규모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홍역이 많이 유행하는데 홍역에 면역력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전 세계로. 그래서 홍역 같은 거 유행할 때 호흡기 환자이기 때문에 그런 환자를 여기 와서 진료 접수하고 진료를 다 보고 검사 채취하고, 그리고 만약에 홍역이 폐렴으로 가거나 이러면 엑스레이를 찍을 필요성이 있을 때 엑스레이를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결과 나올 때까지 격리 대기실에 있다가 만약에 환자로 확정되면 바로 구급차를 이용해서 치료시설까지 이송하는 그런 체계로 건물을 지었습니다.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호흡기 클리닉에서 진료를 보고, 이렇게 환자들이 검체하는 거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코로나19 때 했던 월에 이렇게 워킹스루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소한 교차 감염이 안 되도록 하고 비접촉식 구조를 해서 환자랑 의료진이 확실하게 격리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환자인 경우에는 역학조사하고 그 다음에 이송까지를 한꺼번에 감염병 대응센터에서 다른 곳을 거치지 않고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감염병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할 건지 평상시에 노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감염병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인력으로 원래 인구 10만 명 이상이면 1명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광명시는 2명을 확보를 해서 아마 경기도 내에서 2명씩 역학조사관이 있는데 거의 드물 겁니다. 그래서 2명의 역학조사관을 확보를 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면서 역학조사관은 지속적으로 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부터는 감염병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이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서 생물 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가 나가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랑 소방이랑 군경이 다 같이 합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물 안보 관리까지를 다 하는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민간협력 감염병 안전망 구축을 제일 많이 코로나 때는 고생했을 때 119 구급대들입니다. 저희도 계속 병원 알아보느냐고 애쓰고 직원들이 밤새면서 일했지만 구급대도 마찬가지로 저희 환자들 이송해 주시고 하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럼 119 구급대랑 그리고 병의원의 의사들과도 협업을 해서 추석 환자들 같은 경우에 다른 시구는 잘 안 봐줬었습니다. 추석하는 거 옆에 환자들이 다 추석 환자들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사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 추석하는 걸 되게 두려워하셨는데, 그래도 광명 시민에 대해서 광명시 의사에 있는 추석하는 병의원들이 몽땅 다 동원돼서 추석 환자 다 해주시고, 분만 환자들도 거부할 때 광명시에 있는 산부인과 이런 데서 분만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걸렸어도 분만하는데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환자를 볼 수 있는 곳까지 다 같이 협력하는 안전망 구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2달에 한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모임을 운영을 해서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고 유사시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관계인 민간 협력 체계를 완전히 잘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근데 정말로 이거 생겼을 때 우리가 전에같이 잘 할 수 있을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다음에 유관기관 합동 신종 감염병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러면 호흡기 환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재난안전 훈련 같이 마찬가지로 그럼 어떻게 할 건가? 역학조사관이 어디까지 하고 그다음에 넘기고 이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환자들이 생겼을 때 서로가 다 무황장하지 않고 안전한 상태에서 마음 편하게 너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민간 협력 감염 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감염병 보호, 위험군 보호 관리를 위해서 저희 역조관들이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취약계층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요양시설과 요양센터에 있는 어르신들입니다. 광명시로 주간보호에서 계시다가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사망하시는 환자들이 생기는데 거기는 의료 취약계층이 완전히 집중적으로 감염 취약계층이 모여있기 때문에 한번 환자 한 명이 생기면 확산 속도도 빠르고 그거에 따른 피해도 되게 큰 공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학조사관이 나와서 그 환자들을 봐주시는 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만약에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건지 감염병 때 많이 보셨고 코로나 때 많이 보셨죠? 보고 레벨 D 정도인데 레벨 D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만약에 그거를 벗더라도 그럼 앞에 페이스 실드 쓰고 환자를 어떻게 볼 건지 마스크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벗어나야 남한테 해가 안 되는지 그리고 환자 한 명 보고 손은 어떤 방법으로 씻어야 다음 환자에게 영향이 안 가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가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가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병 고위험군이나 이런 것들도 이런 분들도 보호 대상 전혀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감염병으로부터 모두가 건강한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감염병 대응센터를 건립하고